제가 처음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땐 되게 무서운 느낌이었거든요. 왠지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특별한 질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주변에 이 나르시시스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지금은 SNS 영향과 과도한 자기애를 자존감으로 착각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하버드 의대의 크레이그 말킨 박사님이 나르시시즘을 온도계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나르시시즘은 마치 체온계처럼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적당한 자기애는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나르시시즘 자체가 진단이 되어지는 질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르시시즘이 특정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일 중에 몇몇 개는 나르시시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걸 알고 나니까 나르시시즘이 보여지는 특성이 뚜렷해져서 상대가 말하는 화법에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과 과감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거리 두는 것 자체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나르시시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과 그 유형별로 대처법이 다 다른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유형과 유형별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과대적 나르시시스트인데요. 난 특별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나요? 항상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말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가장 좋은 것들을 입고 나와서 자랑을 하곤 했어요. 마치 난 이런 거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이제는 다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남편이나 아이들 자랑들까지 더해지더라고요. 그 모임만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곤 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계에서 늘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UCLA 심리학 교수 라마니 박사님은 그레이룩이라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 기법은 최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건데요. 적당한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요. 또한 감정이 아닌 사실에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나르시시즘으로 가득 찬 경우예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이 취약해질 때 이런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싫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성향을 보이곤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면서도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챙김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이렇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저 또한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었는데요. 회사에 지원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조급해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마치 나를 비판하는 것처럼 상처를 크게 받곤 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인정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고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존감을 챙기려 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해요. 현재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세 번째 유형은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유형은요,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처음 발견하셨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나르시시스트 유형인데요. 전 아직까지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꽃보다 남자라는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요. 규칙이나 법을 무시하곤 해요. 늘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를 잘 내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상대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유형 3가지를 알아보았어요. 각 유형별로 대처법이 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처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UCLA 심리학과 라마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알아차리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조정하려고 하는구나. 내 감정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네. 내 성공이나 행복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네. 늘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네. 이렇게 상대방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게 첫 단계예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이 거리두기에도 4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거리두기입니다. 아, 이거는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거리를 두어 감정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꼭 필요한 만남 외에는 만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거리두기인데요. 나의 깊은 감정이나 비밀은 그 사람하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대의 거리두기입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를 지키기 단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 갖기를 통해서 자기 돌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해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죠.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감정일기도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껏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관점이 넓어지고 자아에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때로는 과대한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취약한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차리고 건강한 선을 찾아가는 건데요. 라마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나를 지키는 이 3단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알아차리고 거리두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거리를 둬도 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 첫 단계인 알아차리기를 시작하셨다는 의미 아닐까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